네, 그 PPT 좀 띄워주십시오. 그 원안위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 보면 이게 그 원안위 내지는 한수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이 소송인데 네. 문제는 여기 보면은 원자력 안전재단의 김영희 감사가 이 소송의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영희 감사가 원자력 안전재단의 감사로 취임한 거는 물론 우리 그 위원장이 되시기 전이긴 합니다만은 그 원자력 안전재단의 감사의 임명 승인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그 원안위 원장한테 있는 거예요. 원안위 원장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니 그 원안위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이 원안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우리 원자력 안전재단의 감사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 이게 뭐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는지 짜고 치는 무슨 고스톱이라고 해야 되는지 정말로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뭐 제가 그 알고 있는 거로는 김영희 감사가 취임할 때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임했더라도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이게 원자력 그 안전재단의 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 이런 것들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피고 측의 책임자인 원안위원장은 적어도 이 소송이 진행되는 이런 것들을 사유로 해서 임명 승인을 취소하거나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에 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지금 그 원안재단 감사가 뭐 접근할 수 있는 뭐 정보나 뭐 이런 범위가 일단 이런 소송과 관련된 것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 너무나 소극적이고 정말 무책임합니다. 지금 소송을 걸어와서 지금 피고의 입장이 돼 있는 분이 소송 당사자로서 이 소송을 승소해야 되겠다는 아예 의지가 있는지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자, 다음 자료 띄워보세요. 자, 그 원전기관 내 소위 탈원전 내진 탈핵, 친문 인사 현황 이거 말고도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만은 실무자급까지도 많지만 이사 감사 이런 급들 이게 한 건데 이 지금 뭐 과거에는 원전 마피아 이런 얘기 있었지만 지금 보면은 탈원전 마피아 내지는 탈핵 마피아들이 원전 기관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고 이거 작년 국감 때도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저 이거 PPT 보시면 알겠지만 원안위원장님 네. 여기 보면 뭐 탈핵 활동가 그다음에 뭐 친문 선거 캠프 인사 정치권 낙하산 인사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지금 저 쭉 돼 있는 저런 직책 기관과 직책 그 전문성은 사실 별로 필요 없는 이 정치적인 자리예요 여기 전부 다. 아니 이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력 관련된 그 안전 관련된 그 전문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로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기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윤리심판위원 뭐 민변회장 뭐 이런 분들이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근데 이제 전문성이라는 게 꼭 어떤 그 원자력을 그 직접적으로 전공한 그런 분야보다도 아니 원자력이 얼마나 전문적인 분야인데 원안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예? 참 이거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 안 해요.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원자력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거 좀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예 문제의식 자체를 안 갖고 있습니까? 그 뭐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설치법이 개정되면서 실제 또 그 두 분의 새로운 위원분들이 원자력 관련 전공자 분으로 또 들어오셨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원자력 저 보세요. 원안위부터도 민변 회장이 무슨 저기
이거 좀 개선 대책 좀 고민을 해서 네. 어떻게 하면 이게 좀 개선되겠는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말이에요. 앞으로도 원안이 원래 출범할 때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셨고 안전에 대해서 인사 말씀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강조했잖아요. 네. 그러면 안전이 확보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사 문제도 이렇게 네. 돼서는 안 된다는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해서 네. 국회에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 다음 동영상 좀 잠깐. 자, 됐습니다. 이 보도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정말 충격적인 이게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 사우디 원유 수출이 하루에 27만 7천 배를 감소하면서 2월 수출량이 700만 배를 밑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유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자, 우리나라 원전 주변에 드론 정찰 상황이 발견된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총 10건인데 2019년 들어서서는 한 달 사이에 5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서. 그리고 원자력 통제기술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발생한 5건, 이거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도 드론 가동한 이 조종자가 누구인지 확인도 안 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입니다. 자, 다음. 네. 보세요. 근데 이 발전소 배열 그럼 드론 방어 훈련이라도 제대로 했는가? 2019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그다음에 한우의 경우에는 이게 뭐 원점도 확인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훈련 한 번 안 했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지. 그리고 이거 또 드론과 관련해서 이 물리적 방어 네. 얘기만 하고 실제로 방어 훈련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안위원장으로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뭐 저희가 2015년도에 그 드론에 대한 그 설계 기준 위협으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이 저는 특히 또 방어 훈련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부실하게 진행된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제 다만 드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탐지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그것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은 좀 또 그 진보된 또 발전된 그런 드론 방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관련법 개정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법 개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드론 방어와 관련된 사항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처벌 네. 약 한 2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개선돼야 되겠고 그런 개선 대책을 좀 네. 마련해라. 좀 이걸 누리고 예. 그다음에 방어 훈련을 왜 안 하는지 독려도 하고 현장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현욱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